찾지 말자.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의 주. 안녕하십니까.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이주의 TV 김세영입니다. 오늘은 엄청납니다. 의정부에서 양주로 또 학원을 확장하신 이래학원의 박기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년 만에. 1년인가요? 네, 벌써 1년 되지. 1년 됐죠? 그러네요. 다음에는 이제 요 말고 다른 컨텐츠로도 또. 네, 약술 연수를 할 때만 이제 제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음에 이제 그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교실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준비하고 있죠. 네, 그런 것도 한번 다음에 좋습니다. 네. 초등부 컨텐츠가 저희가 좀 부족해서.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1년 전에 네, 그 약수령 논술을 소개해드렸는데 부모님들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희 기준에서는 뭐 이 정도면 거의 화라산 같은 기세로 한번 타올랐는데 올해도 또다시 왔습니다. 특히나 올해 미리 이제 사전에 간단히 소개를 해주셨는데 4등급에서 7등급까지도 희망이 될 수 있다. 네, 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 네, 그것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마다 고3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걸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고3 학생들, 고3이 처음인, 어서와 고3은 처음이지. 처음인 학생들을 위해서 박기환 원장님께서 다시 약수령 논술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일반 논술이랑은 그냥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제가 약수령 논술 그 단어를 한번 정의를 찾아봤어요. 네. 찾아보니까 본문 또는 지문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해 단답형, 단문형 답안을 작성하는 서술형 시험이다 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게 자체가 어렵네요. 그렇죠. 어렵죠. 그래서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자면 학교에서 보는 치필고사 시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수준,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렇죠. 네네. 시험 수준, 거기에 나오는 주관식 문제 수준 플러스 EBS에서 나오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연계해서 간략하게 쓰는 논술고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이제 뭐 약수령 논술, 약술 논술, 약식 논술이라고도 불리고요. 좀 길게 쓰는 장문의 답안을 구성하는 기존의 논술과는 뭐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약수령 논술은 국어랑 수학 두 과목을 보지 않습니까? 네. 뒤에 이제 하나씩 나올 텐데 학교마다 대부분이 국어랑 수학이랑만 보는데 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특징 중에 하나가 수원, 수투까지만 돼요. 아이고, 땡큐네요. 그렇죠. 왜냐면 고3 학생들이 3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내신이 아까 4등급에서 7등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이 3학년 올라갈 때 선생님 확통도 어려워요. 그 제가 뭐 내신 뭐 깔아주려고 공부 시험 봐야 되나요? 미적분은 제가 할 게 아니에요. 전 인문계열 쓸 거고 공대를 가는 친구들도 사실은 미적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의 강력한 바람이긴 하지만 대학교를 일단 합격하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거를 약간 내신 등급이나 산출되니까 이걸 버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수원수초를 다져가지고 이미 했으니까 2학년까지 했으니까 3학년 올라갈 때 이걸 좀 다져서 대학을 가는데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어요. 약술 전형의 특징을 소개해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아까 소개해주신 그 정의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수학이랑 국어를 보고 있습니다. 국어, 수학, 수학, 국어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좀 특징을 어떤 이 전형의 특징이 이렇다. 그리고 국어를 본다고 할 때 특히나 많이 오해하시는 게 약수령 논술 그러니까 또 글쓰기가 뭐 중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수학도 글쓰기가 너무 중요하지 않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개를 좀 오해를 풀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국어 같은 경우에는 길게 쓰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제일 좋은 거는 지금 학교 홈페이지 입학처에 들어가면 대부분 문제를 뭐 모의 논술이나 아니면 작년 기출 같은 게 올라와 있으니까 그 문제 한번 내가 이제 원하는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문제 유형을 한번 보는 것이 제일 좋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논술이라는 말 때문에 아이들이 저는 글을 못 써요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서술형 학교에서 문제 풀듯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 사실은 단답형이 국어는 좀 많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도 그냥 풀이 과정 정도 쓴다고 생각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럼 교재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국어는 교재가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수능 완성까지 하면 두 권이 이렇게 두꺼운 건가요? 해야죠. 특강만 하면 안 됩니까? 같이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연계가 뭐 직접 연계되는 경우도 간접 연계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연계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로 네. 진짜로 연계가 되는 거군요. 네, 진짜 연계됩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약술 논술 특징 중에 이제 하나로 연계 좀 말씀드리자면 네. 내신이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는 아이들이 논술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내신이 안 나오니까 준비한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네. 내신이 안 나오면 자기는 나는 정시도 준비할 거야라고 하는 아이들도 꽤 있어요. 이런 아이들 속에서 그러면 나는 정시도 준비해야 되고 논술도 준비해야 되고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개가 준비하는 것이 거의 병행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신이 안 나오는데 정시를 준비할 수 있나요? 제가 말씀드린 내신은 안 나왔지만 네. 지금 정시를 준비해서 하려고 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정시 대박. 정시 쪽에서 내가 한번 제대로 지금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내신보다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아서 네.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정시로 한번 이렇게 엎어보겠다. 네, 대부분 말리긴 하지만 네. 아이들 꿈이 확고하게 저는 이 내신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정시를 준비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정시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로 네, 약수령 논술을 보면 되는 거네요. 그 말은 맞는데 어쨌든 정시로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약술 논술이라는 것도 어쨌든 내가 좀 상위 학교를 가고 싶어서 도전하는 형식이라고 본다면 정시도 그냥 그런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능성을 뭐 이거는 학생들마다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보이느냐를 가지고 결정하겠지만 그런 아이들 속에서 만약에 두 개를 병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고 한다면 조금 더 뭐 좀 준비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이 어쨌든 수능 연계 교재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수능에서는 실제로 연계를 체감하기 어렵지만 약수령 논술에서는 완전 체감된다. 네, 필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수학 같은 경우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국어도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국어는 그냥 다 봐야 돼요. 네. 수학은 한 레벨 2까지만 보면 되겠네요. 네. 대학마다 근데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도 뭐 그 난이도가 이제 범위로 나눈다면 뭐 문학, 문법, 그다음에 언매, 화작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대학에서는 뭐 나는 어디까지만 들어간다, 뭐 다 들어간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를 좀 보고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학교들은 범위가 좀 많이 중복되는 학교들이 있고 또 약간 따로 떨어진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뭐 나는 무조건 여기 학교 가고 싶어요도 있지만 그러면 너무 범위가 다르면 준비가 이중으로 돼야 될 수도 있으니까 시험 범위가 조금 통일성 있는 학교로 같이 준비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어도 다 하는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은 다릅니다. 다 하는 학교가 있나요? 네, 어딘가요? 대부분 가천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학교는 진짜 원래는 이름이 빠지라는 학교네요. 네. 올해도 또 가천대가 또 화제의 중심에 있긴 한데 자 잠깐만. 근데 아까 작년에는 분명히 4, 5등급 학생들의 희망이라고 그랬는데 네. 4에서 7등급이라고 일단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 그게 무슨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네. 일단 희망을 주고 싶었고요. 네네. 7등급 학생들에게.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 좀 바뀐 걸 좀 보니까 내신 반영 내신을 이제 없앤 학교들이 있어요. 네. 또 나오는 어디 학교? 가천대? 가천대가 야. 내신을 사랑합니다. 네, 없애버렸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내신 근데 이제 여기 그렇다고 해서 뭐 7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네. 내신의 7등급인데 국어나 수학을 좀 모의고사를 잘 보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에게는 충분히 이런 아이들에게는 한번 충분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는 특히 뭐 내신을 없앤 학교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신을 아예 보지 않는 학교들이 가천대, 고대 세종, 한국기술교육대, 외대 글로벌 학교 4개가 지금 내신을 반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올해 신설된 학교죠. 좀 이따 한번 더 얘기하겠지만 뭐 상명대랑 신한대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10%밖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무의미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요거는 이따 학교별로 할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가천대, 고대 세종, 한국기술교육대 좋은 학교죠. 그다음 외대 글로벌 자연계. 그렇죠. 네, 자연계만. 네네네. 이런 쪽은 아예 내신 반영이 안 되니까 내가 여기서 시험을 치르는 과목에
자신이 좀 있다. 좀 충분히 내신이 나도 도전해볼 만하다. 네. 그리고 최저 학력 기준이 대부분 낮다 또는 없다. 네. 아, 요런 기가 막히네요. 올해도 뭐 한번 또 옥정하고 의정부에서 대박을 한번 또 터뜨리시겠네요, 올해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약간의 변화 사항과 더불어서 정말 올해 2024에 비해서 2025에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하는 희소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제가 세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는 네. 작년에 이제 36대 그다음에 한신대가 신설이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 없어지고 두 개 들어왔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그래서 약술 논술이 10개 대학이었는데 10개 대학. 올해는 12개 대학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상한 게 3개 대학이 추가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서경대가 빠졌어요, 아쉽게. 근데 서경대는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인서울인데. 네, 또 특히 저희 이제 의정부 쪽에서는 또 그렇게 멀지 않은 학교여서 아이들에게 또 인서울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에게는 좀 마지노선 학교, 참 좋은 학교였는데 네. 빠진 게 아쉽지만 새로 생긴 학교가 이제 상명대, 신한대, 을지대. 이제 왜 그러니까 그래서 총 12개가 됐죠. 이 대학이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게 상명대는 인서울 대학이 추가됐다라는 것이죠. 그 서울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신한대, 을지대는 왜 좋으냐면 아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과 중에 하나인 보건의료. 그렇죠. 그쪽에 있는. 네. 그리고 을지대가 또 보건의료의 강자잖아요. 게다가 이제 성남에서 네. 의정부에까지 생겨서 네, 병원이요. 병원 엄청 크게 생겼던데요. 맞아요. 1600병상인가? 네. 네. 그래서 학교가 일단 어쨌든 늘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희소식이고요. 와. 어째 연계되는 거지만 두 번째는 약술형 논술 전형에서 이제 가장 인기 있는 계열이 이제 보건 계열,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학과 이런 것들을 뽑는 신한대, 을지대가 어쨌든 학교가 늘어났다라는 측면이 두 번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시겠습니다. 세 번째 하죠. 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7등급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내신을 반영을 안 하니까. 네, 반영을 비율을 낮춘 대학이 늘었습니다. 아예 네네. 반영 비율을 뭐 낮췄던 학교가 가천대, 고대세종, 외대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없애버렸고 100% 우와. 없애버렸던 학교가 되고요. 대단한데요. 그래서 한번 근데 이 말은 오해하지 안 되는 게 내신이 낮으면 그래도 붙을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내신은 낮지만 일단은 국어 수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국어 수학을 한 3등급, 4등급. 모의고사 기준으로 해서는 좀 넓게 생각하자면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저는 마지노선은 5등급이라서 5등급. 근데 이제 기준은 국어 수학 중에서 저는 좀 수학 쪽에 포커스를 둬요. 왜요? 국어가 안 오르는 애들은 진짜 안 오르던데요. 근데 오르는 게 수학보다는 국어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학이 갑자기 5등급에서 뭐 2등급, 3등급으로 오는 케이스는 저는 잘 못 봐서 일단 수학으로 먼저 예상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어는 그렇다고 해서 국어가 뭐 5등급, 6등급 되면 6등급까지 내려가면 좀 하지 말자. 그 친구가 시험을 성실하게 안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낭중지추라는 단어가 기가 막히네요. 오늘 언어에 마술사십니다. 네, 그 어쨌든 무중원에 있는 송곳은 나오지 않습니까? 티가 나오죠. 성실하게 안 했다는 얘기는 그거 어지간해서는 네, 그 잘할 수 있는 아이였으면 벌써 어느 정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1학년 때는 좀 괜찮았는데 2학년 때 약간 방황했다. 성적이 좀 내려갔다. 선생님 그게 제가 등급이 좀 안 좋아요. 하지만 모의고사를 네가 좀 안 풀고 잤지만 한번 이제라도 제대로 풀어봐라. 일단 4등급, 5등급 나오면 가자. 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 하나 더는 2학년 때 놀았다고 했는데 시험 범위가 거의 2학년 수원수2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2학년 때 구멍이 생기면 또 안 되기 때문에 2학년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또 필요합니다. 그럼 1학년에는 학교 생활을 적응했고 2학년에 좀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부족했다. 이 케이스가 가장 적합하겠네요. 아, 그렇죠. 이거는 근데 뭐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뭐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네. 학생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해서 의지와 기초 학력 뭐 능력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뭐 해보자 또는 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 세 가지를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는 10개에서 12개 대학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모집 인원 자체가 일단 늘었기 때문에 아무리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경쟁률 자체가 낮아지긴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가능성은 확실히 늘어나긴 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보건계열 간호, 물리, 방사선 하는 을지대, 신한대 등에서 모집이
이번에 새로 또 들어온 학교가 굳이 또 이렇게 정말 좋은 학교 같고 인서울인 상명대학교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 내신을 아예 반영하지 않거나 아까 소개해주기 약간 누락했는데 신한대는 교과목 10%. 네. 10%면 사실 반영 안 하는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런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다. 거기다가 여기 조금 덧붙여보자면 이 친구들이 이제 수능 최저를 공부할 때 뭐 2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맞춘다고 공부를 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국어랑 탐구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혹시 니네가 정시 생각 있으면 수학도 조금 한다고 생각하면 대부분은 이 성적대 애들이 공부를 좀 덜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충분히 써볼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겠다. 수학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을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 약술노술이 뚫리지 않을까. 네. 기가 막히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질문지랑은 별개인데 박 원장님께서 아이들을 좀 이렇게 많이 만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공부보다 생활 습관이나 공부한 태도나 이런 게 더 좀 어려우시겠어요? 사실 아이들이 저는 제가 생각하는 아이들은 네. 공부 의지가 없는 아이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의지가 없는 애들은 없다. 네. 아우, 그러니까 근데 부모님들께서 옆에 와서 우리 애는 의지가 없어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거는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이한테 그냥 물어봐요. 너가 할 수만 있다면 1등급 안 받고 싶냐? 라고 말한다면 저는 겸손하게 저는 3등급만 해도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아이는 없거든요. 할 수만 있다면 1등급 받고 싶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의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랑 저는 다이어트를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지금도 덩치가 있지만 제가 한 7년? 8년 전에는 제가 몸무게가 125kg. 네, 나갔었어요. 엄청 빼셨네요. 한 3-40kg 저 빼시고 1년 만에 45kg 뺐어요. 이렇게 빠질 줄 알았으면 진작 뺄 걸. 그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덩치 큰 사람들 어릴 때부터 뭐 덩치 큰 사람들은 세포가 뭐 커져서 안 빠진다더라. 맞습니다. 세포 개수는 똑같은데 세포가 두꺼워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왜 공부랑 다이어트랑 얘기했냐면 다이어트 하기 방법은 너무너무 쉽거든요. 덜 먹고 운동하면 돼요. 그렇죠. 쉽죠. 그렇죠. 공부 성적 올리기 되게 쉽거든요. 공부하면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뭐 가장 다이어트가 필요한 뭐 나이대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여성 비하 발언 아닙니다. 20대 초반 가장 아름다워 보이고 싶은 여자들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도 시험을 실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의지가 아니면 뭐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이어트 했을 때는 저는 뭐 의지가 강한 거는 아니었었어요. 그때 시작을 했는데 PT 선생님을 너무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께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했는 게 저는 그게 하나도 어렵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지는 누구나 다 있고 그리고 그 의지가 학생들에게 제가 생각할 땐 긴 것 같지가 않아요. 좀 짧게 불타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주변에서 도와줄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들이 또 같이 복합적으로 만나야 되지 않을까. 제가 PT 선생님을 잘 만났던 것처럼 저는 그때 다이어트가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먹는 것도 사실은 많이 줄이지 않았었거든요. PT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제발 새끼 다 드세요. 대신에 양을 줄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저랑 호흡이 좀 잘 맞았던 것 같고 그분이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분이 저랑 그 SNS로 연락은 하고 있지 않지만 소식은 듣고 있는데 운동을 그만두시고 지금 바버샵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러다가 잠깐 PT 선생님 소개해달라는 댓글만 많아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네. 공부를 잘하고 싶지 않은 학생은 없다. 네, 그러니까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요. 좀 환경을 바꾸면서 아이에게 자극이 될 수 있는 또 그리고 그 아이 혼자만의 노력으로 저는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좀 좋은 조력자들을 만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약수령 논술을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4에서 7등급 정도라고 하셨지만 현실적으로는 이렇다와 그리고 어떤 또 애들이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 전 고1부터 준비할래요.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고 얘기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이제 점점 약술 논술에 대한 상담이 오기 시작했어요. 외부에서도 오고 재원생들 부모님 사이에서도 좀 와요. 근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내신 안 좋아요. 그러면 내신이 안 좋으면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여기서는 제가 이제 부모님이 이제 소환을 해야 되겠죠. 천천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내가 이제 성적이 안 좋으면 그럼 이건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아이가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일단 내신으로 보자면 아까 이제 4에서 원래 6등급까지 얘기하려고 했어요. 근데 보통 제일 준비 많이 하고 모이는 등급 때는 4, 5등급 되죠. 근데 6등급이나 7등급이 약수로 논술에서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춘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대부분 지금 학교별로 제가 평균을 내보니까 한 문제가 한 등급을 보통 이겨요. 한 문제가 한 문제 맞추면 10점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다른 나보다 한 등급이 높은 아이들보다 7등급 아이들이 왔다면 만약에 3등급인 아이들이, 그러니까 뭐 4등급인 아이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면 3등급 차이가 나는 거니까 세 문제만 더 맞추면 사실 이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4에서 어쨌든 희망을 주기 위해서 7등급까지 얘기했고, 그러면 8등급, 9등급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 가능성 있을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너무 낮을 것 같아요. 8등급, 9등급이라는 얘기는 학교 시험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 문제도 못 풀지 않을까. 거의 운동부들이 주로 8, 9등급을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보이죠. 그렇죠. 8, 9등급이라는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8등급이 조금 더 재수 좋은 학생 찍었는데 하나도 맞춘 학생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제 이 말은 뭐 공부 잘한다 못한다 얘기가 아니라 기초학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쉽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쉽지 않죠. 1, 2등급만큼이나 8, 9등급도 사실 어렵긴 하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내신으로 먼저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하는 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너가 국어랑 수학의 등급이 어떻게 나오니? 라고 물어봤을 때 막 좀 간절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4, 5등급 정도까지 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얘기하고요. 현실적으로는 4등급 이내 나오는 게 한 3, 4등급 정도가 저는 계속 나와요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고요. 이 모의고사의 기준이 6모, 9모가 아니라 고1, 고2, 고3 그냥 저는 보통 고2로 얘기를 해요. 고2 걸로. 네, 왜냐하면 그 시험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그 수학 시험 범위가 네, 네. 해당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그냥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거지, 뭐 절대적인 거는 뭐 몇 월 달이 더 중요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야 국어 모의고사 보통 몇 등급 사이 왔다 갔다 해라고 저는 물어봐요. 몇 등급이야라고 물어보면 예.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잘 본 거 한 번을 얘기해요. 그렇죠. 네. 제가 국어 실수 안 하면 한 2등급 나온 적이 있고요. 수학도 정신 바짝 차리고서 한 3등급이었던 적이 한 번 있어서 한 2, 3등급 나와요. 네. 그래서 보통 몇 등급 사이 왔다 갔다 해라고 얘기하면 네. 조금 이제 그 간격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하는데, 이게 좀 뭐 지금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양주 옥정지구에서 네. 상담을 하고 있는, 제가 컨설팅 하고 있는 학생인데,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 지금 3점 중후반이에요. 3점 중후반인데 이 학생이 네.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 학종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저랑 생기부랑 뭐 작업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모의고사가 국어랑 수학이 거의 2등급씩이 나와요. 이게 두 개가 안정적으로 정말 재수 없으면 3등급 될 수 있죠. 그 2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야 너는 가천대 하나 깔고 가자 라고 지금 추천한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